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강성현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죠. 바로 뉴입니다. 컨텐츠 제작사죠. 뉴가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네, 최근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상승 배경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를 통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흥행하면서 넷플릭스에 호실적을 안겼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나 HBO 등이 스트리밍 사업을 강화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만든 콘텐츠 하나로 이제 넷플릭스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 그리고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4분기부터는 신규 가입자 수가 역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영향으로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OTT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의 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김호영 대표는 지난 방송에서 또 가장 기대되는 미디어 엔터주로 뉴를 콕 집어주셨는데 예상이 적중했어요. 뉴뿐만 아니라 K 컨텐츠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뉴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그 첫 번째 이제 신호탄으로 강풀 작가의 웹툰인 무빙을 드라마화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요. 총 20부작에서 제작비는 50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뉴가 상승 발판을 마련한 것 같고요. 이 섹터 내에서도 한동안은 주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뉴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시작부터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출시하게 되면은요,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가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뿐만 아니라 최근 미디어 엔터주가 주식시장을 연일 달구고 있죠. 하지만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지금 투자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숨겨진 보석, 히든 종목 확인해 볼까요? 김호영 대표님은 초록뱀 미디어요. 네. 펜트하우스를 제작한 제작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644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창사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성적을 올린 성과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작인 펜트하우스를 포함해서 결혼작사, 이혼작곡 등의 이런 드라마들이 크게 메가히트를 쳤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후 후속 드라마들도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본다면 아직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덜 오른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성현 대표님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지금은 단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과열기가 끝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제작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지리산이 반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미국 할리우드의 작품 제작이 시작되면서 OTT 업체와의 콘텐츠 제작 그런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번 주 자이언트 스텝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10만 원을 돌파했죠? 네. 광고 영상 시각 효과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장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기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137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63% 정도 증가를 한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영업 적자 수준입니다. 영업 손실 19억 원으로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초반에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약 700억 가량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자금 조달로 인해서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또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향후에 메타버스 쪽의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승의 재시동을 건 자이언트 스텝, 앞으로 새로운 기록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강성현 대표님은 추가 상승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미래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 속도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되지만요. 솔직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최근 주가
강세를 이끌었던 유무상증자와 그리고 ETF 그런 메타버스 ETF 재료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쯤에 큰 시세가 나온 만큼 재차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재료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섹터 자체가 향후 성장성이 큰 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되면서 이제 원활한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장 이후에 고가를 빠르게 찍고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 지금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이언트스택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메타버스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전부터의 기대감이 초반에 주가 상승에 나왔었던 거고요. 그에 따른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소화가 됐다고 본다면 지금부터의 상승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단계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섹터에서 기대주를 꼽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주 핵심주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이 종목은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랐었습니다. NP라는 종목인데요. 메타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엔터 사업인데요. 이 엔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와 같은 부분인데 지금은 비대면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생동감 있고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XR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NP입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강성현 대표님은요? 네, 저는 맥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증강연실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증강연실 관련 업무 협약을 대기업들과 많이 맺었습니다. 현대차나 만도 등도 이제 주요 주주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는 자이언트 스택과 그리고 맥스트가 원투를 다툴 수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종목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네, FNF입니다. 의류주 FNF의 주가 역시 파죽지세입니다. 시장 영향 없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비결 뭘까요? 네, 아무래도 성장 기대감을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NF의 대표 브랜드가 MLB가 이제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14% 그리고 28% 이렇게 상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패션업계 비수기인 3분기에도 중국 사업 호조에 힘입어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4분기는 성수기 시즌에다가 위드 코로나 수혜로 인해 가지고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목표가 상향과 함께 계속해서 몸값을 높이고 있는 FNF. 과연 황제주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오,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아무래도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법인의 성장을 바탕으로 3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 예상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08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한 78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적 성수기죠. 업종 성수기가 도래한 만큼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한번 타면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FNF 하면 또 대표적인 겨울 수혜주이기도 하죠. 최근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겨울 수혜주 찾기가 한창인데 투자 전략 및 종목 선별 노하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계절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한파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데요. 근데 최근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펀드멘털에 이제 기인한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연말 되면은 이제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고배당주에 미리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